1919년 6월 산조반니 로톤도에 첫 발을 디딘 로마넬리 박사는 비오 신부가 향수를 쓰는 줄 알고 기가 찼다. 금욕과 오상의 이 카푸치네 신부가 그런 식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 향수로 말하면 틀림없이 비싸고 최고의 품질인데 신부의 독방은 희한하게 상쾌한 향기로 가득했던 것이다. 어떤 미친 녀석이 보낸 선물이라고 투덜댄 박사는 막막한 자기 심정을 잘 아는 사이인 발렌치아노 신부에게 털어놓았다. 신부는 크게 웃었다. 카푸치네 신부와 향수라니. 그랬다가는 세상도 끝장이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그렇게 꾸며낸다고요. 그것도 매우 지루하게. 그건 향수가 아니란 말이오. 의사 선생, 비오 신부의 피는 이 향기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해낸다오. 믿을 수 없다는 듯 로마넬리 박사는 머리를 흔들었다. 신부의 전설이 또 하나 늘었구먼. 썩는 피는 고약한 냄새를 내는 법. 물론 비오 신부의 상처는 출혈이 매우 심했고 어떤 위생 처방도 소용이 없었다. 확인해보자고 그는 비오 신부의 독방에 다시 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크게 실망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좋은 향기도 나쁜 냄새도 없었다. 이리저리 대고 코를 킁킁 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냄새를 맡는 후각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설명하기는 더 어려운 일인데 과학도 여기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이틀 동안 박사는 개처럼 킁킁거리며 돌아다녔다. 떠나기에 앞서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수도원의 계단을 올라갔다. 갑자기 똑같은 향기가 충격처럼 그를 덮쳤다. 불과 몇 초 동안. 이것은 의사의 뇌리에 새삼스레 의문표를 새기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그는 관구장 신부 앞으로 보고서를 썼다. 그리고 자기 최면 같은 것은 여기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존경하는 신부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무도 제게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고 설령 자기 최면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냄새를 줄곧 계속해서 맡았거나 아니면 몇 번이라도 맡았을 텐데 그토록 오랫동안 뜸을 들인 뒤에야 다시 맡았던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은 보통 묵시라는 말로 돌리지만요. 로마넬리 박사 말고 다음에는 또 한 사람이 똑같은 난제로 씨름을 해야 했다. 로마의 페스타 박사는 선천적으로 후각이 없는 사람이라 처음부터 구계자로 남아 있었는데 그가 남긴 테스트의 기록이 이채롭다. 산조반니 로톤도에서 검진을 마친 그는 로마에 돌아올 때 비오 신부의 옆구리에 피에 얼룩진 삼배천을 샘플로 가져와 실험실에서 분석시킬 참이었다. 갑자기 일행의 동료가 물었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요? 이런 고급 향수라니. 도대체 이게 뭐지요?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도 비길 수가 없으니. 박사는 혼자서 즐거운 모양이었다. 그 자신은 냄새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기회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는 함께 갔던 동료들의 감각을 세밀하게 구분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진기한 향기의 이름조차 아니 어떤 근사치를 댈 수도 없었다. 용연향, 오랑캐꽃, 헬리오트로프, 나르드, 향나무, 제스민, 이 소문은 다른 착한에도 전해져서 향기에 관한 의견은 분분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의 통풍으로 향기는 나오는 쪽쪽 흩어졌을 텐데도 이것이 대개 15분가량 계속되었다. 그 후 이 기이한 향기는 갑자기 사라졌고 사람들은 화제를 딴 데로 돌렸다. 페스타 박사는 얼떨떨하게 자기의 경험을 기록해 두었다. 일부러 그는 문제의 그 삼배천을 책상 서랍 속에다 넣어 두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그에게 진찰받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멋진 향기를 맡고 향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구했는지 하며 물었다. 향기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그들이 냄새를 못 맡아서가 아니었다.
39년 전부터 이러한 증언을 하는 사람, 이 향기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하도 많아져서 향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사실 비오 신부의 신변 물건이나 심지어 그의 손이 닿은 물건에서도 향기가 나곤 했다. 뿐만 아니라 이 향기는 온갖 냄새를 다 연상해 봐도 하나도 같은 것이 없었다. 이 향기는 머나먼 거리에서도 작용했다. 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것이 틀림없었고, 그것은 비오 신부의 사도직에 필요한 은사를 담고 있는 장롱에서 나와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끌어들이고 위로하고 경고하는 데 쓰였다. 여기에 관련하여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비오 신부의 향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에 증인들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영국에 사는 폴란드의 신혼부부는 어떤 어려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럴까 저럴까 하고 견주다가 결국 진퇴양난이 되었다. 그들의 처지는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이었다. 어떻게 하지? 누군가가 비오 신부의 이야기를 했다. 그에게 편지를 썼다. 답장은 없었다. 그래서 만나서 해결 방법과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그들은 산조반니 로톤도에 가기로 했다. 영국에서 이탈리아의 아플리아 지방까지는 머나먼 길이다. 그들은 스위스의 베른에서 일단 내렸는데 여행을 계속해야 할지 초조한 느낌이었다. 비오 신부가 만나주지 않으면 어쩌지? 떠나올 때 사람들의 말로는 비오 신부는 격리되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긴 여행과 여행비의 지출은 말짱 헛것이 아닌가. 때는 저녁이었다. 그들은 누추한 여관방에서 머리를 맞대었다. 돈을 아낀다고 그들은 최하급 다락방을 얻었다. 겨울 날씨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추위에 떨면서 궁리한 끝에 그들은 집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상쾌하게 스며든 강한 향기로 그들은 기분이 좋아져서 크게 위안을 받았다. 민첩한 부인은 옷장과 벽장을 다 열어보았다. 어떤 건망증 있는 여행자가 향수병을 두고 간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조금 후 그 향기는 사라졌고 방은 다시 기분 잡치는 썩은 냄새랄까 하수구와 곰팡이 냄새로 진동했다. 놀라서 여관 주인에게 물었더니 주인은 깜짝 놀랐다. 장미 향기와는 진짜로 거리가 먼 자기 집에서 손님이 향수 냄새를 맡았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라나. 그러나 이 사건으로 젊은 부부는 힘을 얻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조바니 로톤도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비오 신부를 찾아갔고 신부는 두 팔을 벌려 그들을 환영했다.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젊은 남편이 더듬거리면서 몇 마디 변명을 했다. 편지를 드렸습니다만 신부님 답장이 없으시기에. 그래요? 내가 대답을 안 했다고요? 그날 저녁 스위스 여관에서는 아무 냄새도 안 났어요. 비오 신부는 짧은 몇 마디로 그들의 곤궁을 해결해주고 그들과 작별했다. 황홀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에 넘친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비오 신부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 향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비오 신부는 별것 아닌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말하는 그의 경탄자들과는 달리 누구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직의 확고한 목표 또는 가능한 좋은 일을 위해 그러한 향기를 보냈다.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그러한 향기의 작용은 똑같았다. 그 향기로 사람들은 생기를 되찾았고 용기를 얻었고 다가오는 위험을 직시했고 책망을 들었고 경고를 들었고 자기의 처지를 알았고 그의 충고와 그의 영적 지도를 알아들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똑바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얻어 터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그의 영적 아들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한 일이 있다. 특별한 경우 이 향기는 사람을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주는 수도 많았다. 하루는 산조바니 로톤도 근처의 가난한 여인이 가파른 비탈에서 뒷걸음으로 밤을 줍고 있었다.
갑자기 멋진 향기가 덮쳐서 그녀는 머리를 들었다. 어머나, 하마터면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던 것이다. 비오 신부가 그녀를 보고 호되게 꾸짖었다. 뒷걸음치는 버릇, 이제야 고치겠군. 비오 신부의 전구로 이루어지는 치유는 그에 앞서서 독특하고 강한 향기가 선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자기 최면 같은 말이 필요 없는 외과 영역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볼로냐의 24세 된 요세피나 마르케티 양은 3년 전 중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오른팔이 부러졌다. 다시 수술을 받게 되어 장기간의 고통스러운 치료가 뒤따랐는데 담당 의사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견갑골의 일부를 절개한 데다 접골 이식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딸의 팔은 완전히 굳어 앞으로는 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절망 끝에 아버지는 딸을 산조반니 로톤도에 데리고 갔다. 비오 신부는 그들을 맞이하여 축복하고 말했다. 무엇보다 신뢰심을 가지세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팔은 나을 거요. 이것은 1930년 6월 말의 일이었다. 환자는 볼로냐에 돌아왔으나 차도는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비오 신부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몇 달이 지났다.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 기념 축일인 9월 17일 마르케티 양의 거실이 갑자기 수선화와 장미의 멋진 향기로 가득 찼다. 그것은 약 15분간 지속되었는데 크게 놀란 그녀는 향기의 원인을 찾았으나 허사였다. 그날부터 처녀는 팔을 쓸 수 있게 되었다. X선 사진은 그녀는 이것을 조심스레 보관하고 있다. 뼈와 연골이 모두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수많은 사례들을 눈앞에 두고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오 신부의 자녀들은 자세한 이야기거리도 많겠지만 갸륵한 순종으로 그들은 입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는 순례자나 예기치 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불고 다니기도 했다. 산조반니 로톤도의 여인들은 수도원의 세탁물을 서로 빨겠다고 난리다. 그들은 내게 거리낌 없이 말했다. 비오 신부가 만진 것은 모두 좋은 향기가 날 뿐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좋은 향기로 가득 찬단 말이에요. 비오 신부의 향기는 어떤 의미에서 르로, 상부 알프스에 있는 유명한 성모님 순례지 에 베노트 렌쿠렐 수녀를 연상케 한다. 생시의 그녀는 이런 방법으로 큰 죄인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그녀가 타계한 지 300년이 넘었지만 이 아름다운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성당의 제대에는 꽃을 꽂지 않아요. 그분의 향기와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2년 전 그 성당의 주임 사제가 내게 말했던 것이다. 산조바니 로톤도에서도 그랬지만 르로의 성당에서도 사람들은 이 신비스러운 향기를 맡는다고 해서 꼭 마음이 고운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후각이 제법 괜찮은 나도 유감스럽지만 이런 특별한 향기를 맡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X 신부가 웃으면서 내게 한 말이 있다. 그야 어쩔 수 없지. 저기 저 위에서는 은총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시어 함부로 퍼뜨리시는 일은 없으시거든. 어쩌면 이분의 코도 별 수 없지 않으신지 모르겠다.